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김영철이 그걸 결정권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영철이 주도를 했다? 그것도 저는 북한 정권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결정권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당시에는 김정일이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북한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민항가면이 김일성이라고 믿은 분들 입장에서는 예. 죽었다 깨나도 이건 김일성이에요. 예. 그리고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영철이 그걸 했다는 것도 확인된 건 없다. 뭐 우리 김정일이 죽은 것도 몰랐던 국정원인데 예. 그걸 어떻게 알겠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나온 것처럼 김영철만은 안 돼. 내지는 감정적으로 천안함이 걸려 있어. 여기서 꼭 끝이 난다는 게 저는 지금 보수 야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우리가 경제 제재 받는 것도 미국이 북한과 우리가 미국을 빼놓고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화해 무드로 가니까 전 세계가 북한을 대북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니까 경제 제재로 트럼프가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자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 부장이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다. 이거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얘기긴 합니다만 벌써 자유한국당부터 뭐 발칵 뒤집혔고 바른미래당도 결사반대라는 그렇고 썼습니다.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영철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천안함 폭침 당시에 정찰총국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찰총국이 대남국작을 보통 맡고 있고 이렇게 도발을 할 때 거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바마 그 행정부에서 인적 제재할 때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포함이 됐었어요. 네. 그것도 천안함 폭침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폐막식에 북한의 그 고위급 인사로 참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심하게 반발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자유한국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남북 화해 모드일지라도 북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고위 인사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 입장도 좀 난처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난처할 수 있죠. 마치 북한에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좀 내려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이건 좀 너무 섣부른 그런 예측일지 억측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까지 좀 들게 해서 좀 씁쓸한 건 분명히 있네요. 남남 갈등 유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그 대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김영철을 보내도 받아줄까? 네. 이런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네. 있었어요. 이 김정은이 이 생긴 건 안 그런데 밀당을 정말 잘하는 인간인가. 밀당을 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이 김여정 밀면 그냥 쓰러지고 당기면 다 뛰어들고 그러겠죠. 그랬겠죠. 장군이라고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쪽에서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을 보낼 때만 해도 정말 깜짝 발탁이었었고 그게 나온 이유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폐막식에 이방카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 아니냐는 네. 얘기도 있었고요. 원래 고위급의 명단이 안 들어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진짜 파란 파일에 친서라는 형식까지 들고 와서 깜짝 방문을 했던 게다가 뭐 임신까지 한 상태로 지금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 수를 던졌다가 그때는 정말 글자가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쪽에서 확 당겼던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우리 쪽 분위기가 참 좀 끌어올릴 것 같으니까 싹 찬바람을 한번 찬물을 싹 끼얹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싸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를 점치는 거 플러스 이거는 결국 이런 거죠. 남남의 갈등은 저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도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암점게 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오는 거를 뭐 골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다만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람이 왔을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이방카 만나주세요. 이런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하고 자리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철을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 미국과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카드. 그게 오히려 더 김정은 입장에서는 테스트, 간보기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요? 예, 뭐 제가 뭐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네. 어쨌건 우리 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었고요. 네. 또 연평도 포격도 주도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목함지대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정부에서 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과연 국민 감정에 맞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근데 어쩔 수 그거는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걸 뭐 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 또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북한이라는 곳에서 누구 한 사람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 가면 네. 미남 가면이 미남 있잖아요. 가면. 미남 가면. 그거 가지고 아직도 김일성 얼굴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팩트와 상관없이. 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김영철이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김영철이 그걸 결정권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영철이 주도를 했다? 그것도 저는 북한 정권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근데 정찰총국에서 주도하는 것은 맞으니까 그러면 거기 총국장이라면 정찰총국에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총국장이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당시에는 김정일이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북한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두 분이서 굉장히 싸울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터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얘기 이상으로 더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이 이슈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민항가면 얘기를 했냐면 한번 그 민항가면이 김일성이라고 믿은 분들 입장에서는 예. 죽었다 깨나도 이건 김일성이에요. 예. 그리고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이 이슈도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자칫 잘못하면 김영철은 뭐 천안함 폭침과 크게 뭐 관여돼 있지 않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해를 제가 오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저희 둘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 그거 지금 생각보다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아까부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는 설은 확인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김영철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한 그 두 가지 말을 들어봐도 정부 입장에서 또 상당히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워한다는 냄새가 굉장히 풍기는 그런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수세적이잖아요. 예,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굉장히 지키려고 우리도 뭐 확실한 게 있으면 막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막을 수 없는 노릇 아니냐. 네. 그리고 김영철이 그걸 했다는 것도 확인된 건 없다. 뭐 우리 김정일이 죽은 것도 몰랐던 국정원인데 예.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는 게요. 과연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기조를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 아니면 뭐 정말로 뭐 다시 돌아서서 뭐 긴장 관계로 가는 쪽에 둘 것이냐. 결국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찌 보면 김정은이 밀당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무제한으로 양보를 하면 되나요? 근데 저는 그건 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쨌건 남북 화해 모드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하더라도 그래도 받아주자라는 대등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어디까지 양보해? 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김영철을 보낸다고 북한이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한번 그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김영철은 조금 그런데 우리 저 대승적인 차원에서 딴 사람 안 될까? 그렇게 나갔어야죠. 저는 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제는 들어요. 지금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왜 제가 대승적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냐면 예. 그런 얘기를 할 만큼의 남과 북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냐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돼 있었잖아요. 이제 9년 10년 만에 처음 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의 엄중함을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무슨 뭐 그 자꾸 공격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이거 미국이 받아들이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미국이 뭐 그래 대승적인 차원 그러면은 뭐 김영철 오는 게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그냥 이번에 눈 감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의 걱정이 너무 그 앞선 걱정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 전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본으로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뭔가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거나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그런데 이번 얘기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가 좀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긴 하죠. 예.
어쨌건 미국에서도 인적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래 뭐 오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지 그러면 근데 그거를 뭐 미국에서 그렇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지라고 그렇게 뭐 표현을 외부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거나 그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속은 부글부글하면서 겉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예. 그게 과연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 네. 어쨌건 국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네. 저희가 지금 계속 천안함 폭침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아유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뭐든지 대승적 차원이라는 이름 하에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그 좀 부분에 회의적 대해서 시각이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정부는 어쨌든 남북 화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지향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남북 대화라는 게 남북 화해라는 게 항상 그 북한하고만 얘기가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남쪽의 우리 국민의 그 지지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신뢰와 지지를. 근데 김영철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냐 이거죠. 그러면 대화는 이제는 여기서 예. 나는 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럼 대안이 있는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뭐 김영철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내려가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언론과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 나가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것 정도를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 또 미국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지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나온 것처럼 김영철만은 안 돼 내지는 감정적으로 천안함이 걸려 있어 여기서 꼭 끝이 난다는 게 저는 지금 보수 야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우리가 경제 제재 받는 것도 미국이 북한과 우리가 미국을 빼놓고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화해 무드로 가니까 전 세계가 북한을 대북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니까 경제 제재로 트럼프가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의 어떤 정치권의 대응이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것처럼, 예. 좋습니다. 자, 이방카가 김영철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뭐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만나서 무언가 물밑으로 접촉하거나 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 어쨌건 그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도 나중에 알았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나려고 했다가 그렇죠. 대북 제재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것에 북한이 이제 만나기 2시간 전에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건 지금 북미 간의 대화 얘기도 모두도 좀 계속 솔솔솔 지금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배제할 수는 가능성이 있을 것 없으나 같다. 근데 저는 인물이 김영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을 거다.